자, 취득쇼 했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거기 부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가자고요. 자, 거기 첨부 쪽에 막 기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첨부가 아니라 부합에서 문제가 나와요. 부합에서. 다른 것은 그냥 지문으로 한두 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건 정답이 안 되니까. 그럼 부합이 무슨 얘기냐? 자, 부하고 합이야. 합은 일단 아시겠지? 합은 뭐 했다는 거야?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부는 그러면 뭐냐? 붙어서 합쳐진 것을 부합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를 하는데 법률행위에 붙여가지고 약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붙여서 붙인 약관이다 해서 뭐라고? 부관. 붙어서 합쳐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물건이 붙어가지고 하나로 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전엔 소유자가 둘이었지만 이 하나로 된 이 물건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 토지를. 조그만 임야나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의뢰한 사람이 나무를 심으려고 그래. 그럼 이 상태에서는 토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나무는 을이 가지고 있죠. 각각 소유자가 다른데 얘가 여러분 토지에다가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이 나무를 심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나무를 심었으니까 나무가 토지에 붙었죠. 자, 이랬을 때 우리 법은 토지 소유자가 이 위에 있는 나무까지 다 토지로 취급해가지고 갖도록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것을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다. 그래서 이것을 뭘 하냐면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물론 이 토지를 을이 빌려가지고 임대차나 토지 임대차나 아니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가지고 나무 심었다면 부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건 적법하게 자기 권리대로 해서 심었으니까 그때는 토지만 여러분 거고 나무는 을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그때는 이 나무까지 토지 소유자가 다 갖도록 됩니다. 이 나무도 토지 일부로 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누군가 몰래 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다 심으면 내 거 그러면 돼. 중간에 말리지 마세요. 근데 이게 농작물이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런 판례들을 쭉 보인다고요. 농작물은 농작물 심은 사람이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법조문 하나 읽어보시고 부동산에 부합 그러는데 부동산 소유자는 땅 주인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의 뜻은 가볍게 이해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222페이지 가세요. 그 사이에 뭐 소유권에 대한 물권주청권 나오고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건 물권주청권 할 때 같이 다 묶어서 보시고 222페이지. 우리 중간에 언니 어디 가셨어? 재밌다고 하더니 그냥 가셨나? 좀 쉬시는데 조금 더 오랫동안 쉴 줄 알고 딴 데 가신 모양이고 막 오기 전에 빨리 끝냅시다. 자, 공동소유 들어가세요. 실제 공동소유 하시면 좀 시간이 애매하네. 용익물권 들어가기가. 자, 그래도 이제 기본 개념만 잡고 들어갑니다. 공동소유도 매번 문제 나와요. 근데 공동소유는 말 뜻 그대로 어느 물건 소유를 하는데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이걸 공동소유라고 그래요. 근데 공동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라는 게 있고 합유라는 게 있고 총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공유지, 공유. 자, 총유는 거의 안 나오고요. 합유가 가끔가다 나오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부터 하나씩 얘기할게요. 뭐 이거 읽어봐야 뭔 얘기인지 몰라. 자, 그럼 공유를 보시죠. 자, 공유는 설명을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 마음대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자, 한 개의 물건이 있어요. 우린 부동산이니까 토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개 건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반드시 있게끔 돼 있는데 어떤 물건이든 소유권이 있다고요. 어서 오세요. 그럼 한 개 물건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을까요? 한 개만 있는 걸로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소유자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는 이 소유권 한 개를 한 사람이 갖는 걸 얘기했어요. 그걸 단독 소유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공동 소유 중에 공유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한 개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갖는다. 자, 그럼 갖는 형태를 보죠. 자, 요 사람들이 가지려는 소유권이 몇 개인가요? 한 개. 보이지 않지만 몇 개? 한 개. 근데 이 한 개를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각자 하나씩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요 한 개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누는 비율을 우리가 지분이라고 그러는데, 공유 지분 들어보셨죠, 많이? 예.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지분은 뭐 돈 많이 냈으면 걔가 더 많이 갖는 거고, 똑같이 냈으면 똑같이 갖고 하는 건데, 그가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럼 이해하기 쉽게 각각 똑같이 지분을 나눠서 갖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갖겠지. 그래서 이 공유 지분, 이런 것들이 공유 지분이라고 그러는데, 공유자가 몇 명이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1이. 1이 안 되면 그 등기는 잘못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지분이에요. 그럼 결국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있는 소유권 몇 개를, 한 개를 여러 사람이 뭐 형태로?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뭐 법에 물건이 자, 뭐에 의해서? 지분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로 한다. 그러면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 뭐라고요? 지분이라 한다고요.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건 뭘 나눈 거예요? 소유권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공유 지분, 그러면 소유권 한 개, 이를 전부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일부씩이다. 일부씩이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병이 요 한 필지 토지를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병이 자기 지분인 3분의 1을 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라고 해야지. 뭐라고요?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의 특징 중에 대항력이 있는 거하고 뭐가 자유롭다? 처분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지분이 처분 자유, 이게 아니에요. 지분이 소유권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그건 당연한 얘기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그전에는 뭐 남편 명의로 많이 단독 소유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부부 명의로 공유로 등기를 많이 하죠. 그럼 남편 2분의 1, 아내 2분의 1 이렇게 이제 지분으로 등기한다고요. 근데 남편이 돈이 아내 몰래 조금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려고 그래. 자, 와이프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돼? 받지 않아도 돼? 받지 않아도 되지. 예? 법적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예. 돈이 필요해서 자기 지분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대출 받으려고 그래요. 아내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예, 없어도 돼요. 예, 그게 법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동의 받아오라고 그래. 예. 그게 현실하고 그래서 법이 다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라고. 현실적인 얘기 하다 보면 틀리는데 뭘. 법대로 들어가줘야지. 그 공유 지분이 뭐기 때문에? 소유권이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분 이해를 하셨어.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갑도 지분 얼마? 3분의 1. 을도 지분 3분의 1. 병도 지분 3분의 1. 그럼 다시 들어가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토지 소유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갑은 이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요? 거기서 틀릴 줄 알았어. 자, 다시 3분의 1은 토지를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딱 구별하시라니까요. 토지는 나눠지지 않았어. 그러면 요 사람이든 요 사람이든 요 사람이든 토지는 전부 소유하고 있는 거야. 아파트 부부 생각하시라니까. 아파트를 부부가 아내 2분의 1, 그 다음에 남편 2분의 1로 소유하고 있다고. 남편은 안방하고 뭐 이게 거실 부분만 갖고,
아내는 뭐 건넌방하고 뭐하고 이렇게 갔나요? 아니야. 남편도 아파트 전체, 아내도 아파트 전체. 응?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 요런 것들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물건. 요런 것들은 권리. 그럼 법적으로는 물건과 권리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르지. 다르게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같이 본다고. 그래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뇌라는 거, 어떤 인식작용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뇌에서 인식해 가지고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것은 물건이 보이나요? 권리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맨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땅 샀다,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서 이전 받아왔다, 어쩌다 뭐 맨 이 얘기하지. 내가 소유권이다 뭐다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요. 그건 내 인식작용에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것은 물건을 배워요, 권리를 배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의 뇌의 인식작용과 배우는 게 다르니까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물론 뭐 판례나 이런 것도 막 섞어서 쓰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은 나눠서 보셔야 돼. 그럼 이건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건이라니까요. 그럼 물건인데 이 물건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나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유물. 그래. 그러면 공유는 결국 공유 뭐 하고요? 지분하고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공유물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 이걸 나누지 않으면 맨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거든요. 이 공유가. 어려우니까 매년 나와요. 예.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 생각하고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 생각하고 막 섞여가지고 들어간다고. 예. 그래서 딱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시험 문제 주로 많이 나온 것, 즉 배울 내용이 양이 많은 것은 공유 지분에 대한 걸까요? 공유물에 대한 걸까요? 예? 끝났다니까. 이것은 이 소유권은 이미 다 우리가 배웠잖아. 이게 이건 끝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 이게 복잡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토지를 여러분이 단독 소유하게 되면 그 토지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토지라는 공유물을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뭐하고 있다면, 공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혼자 이걸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처분은, 자, 지분 처분은 다른 사람 동의 받아야 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토지를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공유물에 관한 게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는 어디 쪽에서? 공유물 쪽에서 나와요. 공유물 쪽에서. 의미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원리 잘 이해하시면서 공유를 들어가시면 돼. 그래도 복잡해요.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체크하시고 들어가 봅시다. 자, 2번 보니까 공유, 지분. 자, 지분 처분 주장 얘기했는데, 자, 지분은 하나의 뭐와 같은 성질? 소유권이야, 소유권. 따라서 지분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막 섞어놨어요, 이 책도. 지분의 탄력성 들어가 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을병이 가지고 있는 이 3분의 1 지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소유권 한계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중에 요 지분이 갈 곳이 없다면 일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요 병에 자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병이 가지고 있는 3분의 1 지분은 자녀한테 상속이 될까 안 될까? 되지요. 소유권이니까. 그럼 갈 곳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자녀 A가 공유하면 돼요. 근데 상속인도 없는데 사망했어. 또는 얘가 이 지분을 나 이제 안 갖겠다라고 뭐 했어요? 포기했다고요. 그러면 이 지분 3분의 1이 갈 곳을 잃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런 얘기지. 일이 되려면 얘하고 얘한테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나머지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속하게 되니까 얘들이 공유 지분이 똑같으면 똑같이 이제 얘 2분의 1, 얘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애가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을이 사망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포기했다 그러면 이 2분의 1은 얘한테 가니까 결국은 몇이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실 게 두 가지인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가죠.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거고,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항상 균등하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비율별로, 지분별, 이거야 지들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들어가지만 만일에 얘가 더 많다 그러면 얘한테 많이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자, 그럼 그거 하나 체크해 봅시다. 자, 공유자가 그냥 법 좀 읽으시면 돼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으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자, 각 뭐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래야지 균등하게 귀속한다 그러면 틀린 지분이 되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유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공유물. 자, 공유물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생각하시라고요. 자, 요거 처분이나 변경은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처분 변경하려면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공유물의 관리 보존 그랬어요. 자, 보존행위 들어가 보면 공유물 보존행위는 보존행위의 뜻을 이제 잡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제가 이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대리 파트에서. 항상 보존은 뭘 얘기하는 거다?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그러면 현상 유지하는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그 현상 유지가 된다면 공유자 전원의 이익이 되죠. 그걸 우르르 전원이 가서 할 이유는 없지. 그래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보존행위냐? 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갑을병이 3분의 1씩 지분을 해서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공유하고 있는데, 자, 이 토지를 소유자도 아닌 정이 무단으로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원래는 나대지였는데 이놈이 무단으로 건물 짓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가 변동이 됐죠? 변경이 됐죠? 그럼 당연히 건물 철거하고 토지 내놔라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지. 자, 이것이 바로 그전 상태로 유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행위? 이게 보존행위예요. 이걸 우르르 셋이 가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얘 혼자 해도 되고 얘 혼자 해도 되고 얘 혼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걸 보존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가 나오는데 226페이지. 자, 관리행위는 여기 이용 계량행위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자, 옆에다가 관리행위는 뭐냐면 공유물의 사용이나 수익의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익은 이제 대표적으로 임대해 놓는 거죠. 이런 걸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법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전원 동의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각자 단독으로 해도 안 돼. 지분의 뭐로서? 과반수로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사용은, 자, 이 토지를 갑을병이 3분의 1 지분씩에서 소유 공유하고 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은 이 토지 전부 3분의 1, 전부, 을도 전부, 병도 전부.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토지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냐 말이야 이거. 아, 서로 좋은데 사용하려고 할 거고 또 오래 사용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라고요.
그런 관리 행위는 지분의 무엇으로?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거죠. 또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으려고 그래. 수익하는 행위죠. 역시 무슨 행위? 관리. 그래, 그걸 알아야지. 그냥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에서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이것도 전원 동의가 필요 없어요. 지분의 과반수. 사람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래서 항상 이때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얘가 5분의 3 가지고 있고 얘는 5분의 1 가지고 있고 얘는 5분의 1 가지고 있을 때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내요. 자, 이럴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혼자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을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얘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 토지 중에 요만큼만 나만 사용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는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나 임대 놔야 되겠다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적법합니다. 그럼 얘들은 불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왜? 이 부분도 얘들도 소유자인데 사용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얘한테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네가 사용하는 만큼 임대료 상당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는 적법하다고요. 예, 의미를 이해하시면 그 별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혼자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관리라는 것은 항상 공유물 사용이나 뭐에 관한 거, 수익에 관한 거, 임대에 관한 거.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일단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공유물에 대한 부담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자, 공유물 공유하고 있는 거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고 공과금 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겠어요?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지. 그건 당연히 당연한 얘기예요. 자, 마지막 이제 공유에서 4번 공유물을 뭐 하자고요? 분할. 공유를 하게 되면, 자, 공유자들 전부 다 그 부동산의 소유자죠. 근데 사용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공유관계를 해소해서 그냥 각자 갖자. 공유물 뭐 하자? 분할하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런 말씀 드릴 텐데, 우리가 공유물 분할 그러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요? 땅을 가르는 걸 생각하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유물 분할은 꼭 공유하고 있는 물건 자체를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자, 이제 그 의미라고. 그래서 이것도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일단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중 어떤 사람이든 언제든지 분할하자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자유입니다. 각 공유자 언제든지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청구하면 나머지 그 공유자들은 그 분할 청구에 응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자유지만 지들끼리, 공유자들끼리, 야, 우리는 이 토지를 우리 친구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누군가 분할해서 가지면 우리가 너무 외롭지 않니?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는 분할하지 말자라고 뭐 할 수 있어? 특약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특약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분할 청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걸 영원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기간이 있어요. 뭐 기간 내? 5년 내 기간에. 그러니까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역시 갱신도 할 수 있는데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해. 자, 요것 정도 하나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공유물 분할은 자, 자유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들끼리 분할하지 말자라고 특약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분할하지 못한다. 그 분할 방법은 우선은 공유자들끼리 뭐에 의해서? 협의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분할하고 싶은 사람이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서 분할될 수 있는데 이걸 뭐란다? 재판상 분할.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것은 재판상 분할을 먼저 할 수는 없어요. 뭘 먼저 하고? 협의 먼저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해서 분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거는. 자, 그 정도만 일단 잡으시고, 공유물 분할은 꼭 토지를, 건물을 나눠서 각자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 관계를 뭐 하는 거? 해소하면 다 공유물 분할이에요. 작년 같은, 올해죠, 아직까지는. 올해 이 공유물 분할에서 문제가 두 문제씩 나왔는데 아주 깊이 나왔어요, 사실은. 자, 분할하는 방법 얘기해 봅시다.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한 것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세 등분해서 각각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로 나눠가지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소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분할해도 돼요. 자, 이런 걸 현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좋은 쪽 가지려고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면 이거 전체를 얘네들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 팔면 매매 대금이 나오겠죠. 그럼 매매 대금을 얘네들이 지분별로 나눠 가죠. 그럼 이 공유관계 해소됐잖아요. 자, 이것도 공유물 분할이에요. 자,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대금 분할, 대금 분할. 팔아서 대금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또는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지고 있는데 을병은 자꾸 분할을 하지. 근데 갑은 이 토지가 너무 좋아. 분할하면 가슴이 미어져. 그러니까 얘가 야, 니들이 굳이 이 토지를 분할해서 뭐 따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나는 이 토지 전부가 필요하니까 니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그만큼 보상을 해줄게. 돈으로. 그래서 결국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는 걸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분할이에요, 분할. 하여간 공유 관계를 해소시켜주는 것을 뭐라 한다? 분할. 이걸 뭐라 하냐면 가격 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유물 분할 그러면은 쪼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땅은 가만히 있더라도 팔아서 대금으로 나눠도 분할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다 인수해가지고 돈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도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입니다. 기본은 잡았어요. 이제 나중에 좀 복잡한 것은 이제 들어가도록 하시고. 자, 이제 공유 끝났으니까 합유 정도, 합유하고 총유는 가볍게만 보시고, 합유를 보죠. 합유도 문제가 좀 나오죠. 자, 합유는 여기 보니까 법률에 규정 계약에 의해서 수인에 뭐로서 소유하는 거? 조합체로서 소유할 때 이걸 합유라고 합니다. 어렵다. 자, 그러면 어려운 것은 항상 제가 어떻게 쉽게 우리 언어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조합체에 나오면 조합이니까 일단 뭐요? 합유야. 왜냐하면 법률 용어로는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이 조합체는 뭘 생각하시냐면 동업관계를 생각하세요. 동업. 그러시면 합유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럼 동업은 혼자예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그럼 그 동업을 위해서, 그 동업 사업 목적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동업자들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겠지. 그런 소유 형태를 공유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합유라고 그래, 합유. 이해됐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동업자들이니까, 자, 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이걸 무슨 지분? 합유 지분. 아까는 공유 지분. 자, 합유하고 있는 물건, 부동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합유물. 아까는 공유물. 이렇게 말을 만드시면 된다니까. 그럼 봅시다. 합유 지분하고 공유 지분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이거 합유는 굉장히 쉬워요. 자, 아까 공유 지분은 제가 그래서 강조해 드린 거예요. 공유 지분은 뭘 공유 지분이라고 그래요? 공유 지분? 권리,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유 지분은 그게 아니에요. 동업자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자, 소유권, 공유 지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합유 지분은 권리가 아니라 동업자의 지위예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동업을 하는데. 그럼 다른 동업자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동업자의, 다른 합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공유 지분은 다르죠. 자, 공유 지분. 다시. 공유 지분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공유자가 사망합니다. 상속인이 있어요. 상속될까 안 될까? 되죠. 합유 지분. 합유자가 사망했어요. 상속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거 상속된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초등학생하고 동업을 해야 돼. 합유자들은 합의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 안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외울 일이 없다니까. 자, 공유 지분. 다시 공유 지분 뭐라고요? 소유권. 자, 등기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등기해야지. 공유 등기할 때는 공유자만 쓸 게 아니라 공유 지분도 다 등기를 해줘야 돼요. 합유 등기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면. 자, 합유 지분 등기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거 권리 아니에요? 권리 아니지. 등기는 권리가 등기돼야 된다니까요. 이건 동업자의 지위라니까. 그러니까 합유 등기는 해야 되지만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합유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합유자 이름만 쓰고 성명하고 주소만 쓰고 합유하고 있다라고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법을 많이 배우시게 되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등기법을 어느 정도 배웠다 싶을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찬찬히. 지금은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걸 가지고 문제 내는 거 이쪽은. 네. 자, 그 다음에 합유물은 공유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 사람이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다만 그게 합의일 뿐이야. 그래서 이 물건의 보존행위를 하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보존행위 우르르 가서 한다. 각자 단독으로 하면 된다. 각자 단독으로 하면 돼요. 보존행위는 이 물건에 대한 보존행위니까. 보존행위는 이 물건의 현상을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니까. 그럼 누가 하든지 간에 동업자들한테 다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단독으로 하면 돼. 합의음을 처분, 당연히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건 공유물하고 비슷해요. 이건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니까. 자, 하나만 달라요. 공유물은 공유자 중에 누군가가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합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물. 자, 합의음을 분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합의음을 분할 청구하자는 얘기는 뭘 깨자는 얘기예요? 동업 깨자는 얘기야. 그래서 합의음물은 공유물하고 거의 비슷한데 분할 청구가 안 돼요. 이해되시잖아. 네,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으니까 찾아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안 써가지고 막 정신없어. 어디 있는 거요? 일단 뭐 보이는 대로 합시다. 합의자의 지위 여기 써 있네. 조합의 지위니까 자유로이 처분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못해. 그러면서 여기 자 그러니까 합유물이니까 합유물 처분 변경은 당연히 공유물처럼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지분이야, 지분. 자, 합유자는 지분 처분은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 하지만 공유 지분 처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됐어. 자, 합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어요. 상속력이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자,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지위라고 쓰면 안 되고 합유자의 뭐는 지분 이렇게 하지.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지위가 상속되진 않죠.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 체크를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합유 그렇게 해서 의미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총유는 자, 뜻만 얘기할게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이걸 총유로 한다. 어려워 그냥. 자, 법인 아닌 사단, 이것도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실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종중이에요. 종중, 문중 땅, 종중 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거기 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원들이에요. 종중원들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인데 이제 공유하고 합의의 차이,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공유나 합의는 많아봐야 뭐 몇십 명 되겠죠? 종중원이 몇십 명 되나요? 몇십 명만 되면 몇백, 몇천이 되지, 전국적으로. 무슨 파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 한다? 총유로 해요. 그럼 여기서는 개인보다는 단체의 성격이 굉장히 커요. 단체의 성격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종중이 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사실은 누가 소유하는 건데? 종중원들이.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등기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이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총유인데, 여기의 특징은 총유 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 이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대표적으로 종종도 되지만 교회도 여기에 해당돼요. 교회는 누가 있어? 목사 형제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신도들을 사원이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나요? 나왔다, 다 갔다, 다른 데 교회 왔다 한단 말이에요. 지분 있으면 이게 재산 싸움 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아예 지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냥 물건만 있는 거예요, 물건만. 총유물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거. 총유물. 재산 다툼이 날 때. 특히 이제 교회가 분리돼가지고 했을 때 싸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종중 땅 가지고 싸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럼 공동소유 세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맨 처음에 공유. 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지분 형태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다, 항상 공유 지분은.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공유물이라고 한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합유가 나와요. 합유는 뭐 하는 거다? 동업하는 거다. 동업.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합유 지분은 권리다, 동업자의 지위다? 지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 대상도 아니고 상속도 안 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니까. 합유하고 있는 물건을 합유물이라고 그래. 그럼 공유물하고 거의 비슷한데,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지만 합유물은 분할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다음에 종중 땅 같은 것들을 뭐라 한다? 총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예, 여기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총유물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유권 파트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유물권이 있는데, 제가 용유물권의 전세권까지 뭐 문제를 정리해 드렸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용유물권부터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보내드릴게. 잡지 않고 보내드릴게.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